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베네라 13호가 2시간째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금성 탐사선 베네라 13호가 2시간째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설계 수명 30분, 섭씨 470도에서 90기압을 견디도록 만든 탐사선이 4배나 오래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련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며 태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목성 북극에서 발견된 8개 태풍은 누가 자로 잰 것처럼 완벽한 팔각형을 이루고 있었고, 토성 북극의 육각형 폭풍은 지구가 통째로 들어갈 크기로 수십 년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이렇게 정확한 기하학 패턴을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심지어 2011년 러시아가 공개한 지구 사진을 본 나사가 저건 틀렸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정작 전 세계 전문가들은 러시아 버전이 더 정확해 보인다고 말했거든요. 우주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교과서에 절대 안 나오는 태양계의 기묘한 진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자연이 만들었다고 믿기 힘든 기하학 패턴들입니다. 목성 북극에 있는 8개의 거대 태풍은 완벽한 팔각형 배열을 이루고 있는데 2016년 주노 탐사선이 보낸 사진을 본 과학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각 태풍이 지구 대륙만 한 크기인데 누가 일부러 배치한 것처럼 정확한 기하학 구조를 보여줬거든요. 더 이상한 건 이 패턴이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태풍은 며칠이면 사라지는데 말이죠. 목성은 지구 부피의 1300배, 질량의 318배에 달하는 태양계 최대 행성인데 조금만 더 컸다면 핵융합이 시작돼 태양처럼 별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실패한 별이라 불리는 이유죠. 목성 표면의 대적점도 미스터리입니다. 1665년부터 관측된 이 붉은 점은 사실 거대한 태풍인데 350년 넘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지구 전체를 삼킬 만한 크기입니다. 2017년 주노가 상공 9,000km까지 접근해 찍은 사진을 보면 소용돌이 구조가 유화처럼 아름다운데 문제는 최근 이 폭풍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대적점 크기가 줄어드는 게 확인됐거든요. 350년을 버틴 이 괴물 폭풍이 우리 세대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토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토성 북극에도 똑같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완벽한 육각형 모양의 폭풍인데 각 변 길이가 13,000km를 넘거든요. 지구가 통째로 들어갈 크기입니다. 2016년 카시니가 보낸 사진을 보면 자연이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육각형이에요. 실험실에서 유체 역학 실험을 하면 비슷한 패턴이 나오긴 하는데 토성 규모에서 이런 구조가 수십 년째 유지된다는 건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토성의 상징인 고리는 폭이 28만 킬로미터에 달하지만 두께는 고작 10m에서 1km 사이밖에 안 돼요. DVD보다 얇은 셈이죠. 카시니가 찍은 토성 사진 중 가장 압도적인 건 태양을 등지고 찍은 역광 사진입니다. 평소엔 안 보이던 희미한 고리들까지 전부 드러났고 토성 뒤로 빛이 새어나오면서 천사의 후광처럼 빛났거든요. 지구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각도였죠. 2017년 9월 카시니는 20년 임무를 마치고 토성 대기권으로 돌진해 타버렸습니다. 왜 그냥 우주에 버려두지 않았을까요? 토성 위성중 생명체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통제 불능이 된 탐사선이 그곳에 추락하면 지구 미생물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극한 환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이 제일 뜨겁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금성이 챔피언입니다. 금성은 태양에서 두 번째인데도 표면 온도가 섭씨 470도에 달하거든요. 납이 녹는 온도보다 높고 수성보다 훨씬 뜨거운 겁니다. 비밀은 두꺼운 대기층이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황산가스가 열을 완벽하게 가둬버리는 극단적 온실 효과를 만들었죠. 대기압은 지구의 90배라서 바다 900m 깊이 수압과 같은 수준입니다. 금성 표면에 서면불에 타기 전에 압력에 먼저 짓눌려 죽을 거예요. 1982년 3월 소련의 베네라 13호가 이 지옥에 착륙했습니다. 설계 수명이 30분이었는데 놀랍게도 2시간 넘게 작동하면서 최초의 금성 표면 컬러 사진을 보냈거든요. 설계 수명의 4배를 초과한 건데 소련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진엔 황갈색 바위 투성이 지형과 누렇게 빛나는 하늘이 담겨 있었어요. 외계 행성 표면을 인류가 처음 본 역사적 순간이었죠. 1990년엔 나사의 마젤라니 궤도에서 레이더로 금성 전체를 스캔했는데 길이 8,900km에 달하는 용암 수로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직선 거리와 비슷해요.
높이 5km 화산도 포착됐고 지금도 활동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성도 극한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태양에서 평균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낮엔 섭씨 430도까지 오르지만 밤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하루 온도차가 600도를 넘는데 대기가 거의 없어서 열을 저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메신저가 2011년부터 수성을 돌며 사진을 보냈는데 표면이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었어요. 직경 270km 반 아이크 크레이터는 서울 대전보다 길고 칼로리스 분지는 직경 1500km를 넘었습니다. 메신저는 4년간 20만 장 넘는 사진을 보내다가 2015년 연료가 떨어지자 수성에 충돌하며 임무를 끝냈죠. 충돌 직전 초고 해상도 사진을 마지막으로 전송했는데 초속 4km로 부딪혀 산산조각 났거든요. 태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100%를 차지하는 거대한 불덩어리인데 지구 130만 개를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큽니다. 표면 온도만 섭 1500도에서 6000도 사이고 중심부는 1500만 도까지 치솟거든요. 2012년 8월 나사 관측 위성이 태양 표면에서 코로나 질량 방출을 포착했는데 물질 덩어리가 폭발하며 우주로 튀어나간 겁니다. 초속 1400km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데 서울, 부산을 0.3초에 주파하는 엄청난 속력이죠. 사진으론 붉은 아치처럼 아름답지만 지구로 날아오면 전 세계 전력망을 마비시킬 재앙입니다. 외계 행성 중 지구와 가장 닮은 건 화성입니다. 하루가 24시간 37분으로 거의 같고 자전축 기울기도 비슷해서 계절 변화가 있거든요. 표면엔 길이 4000km, 깊이 최대 7km의 거대한 협곡 발레스 마리네리스가 있는데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이 장난감처럼 보일 규모입니다. 극지방엔 드라이 아이스와 물 얼음이 섞인 얼음이 있어요. 2012년부터 활동 중인 큐리오시티 로버가 보낸 사진들은 정말 놀라운데 셀카를 보면 마치 지구 사막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합니다. 1200장 넘는 사진을 합성한 18억 화소 파노라마는 압권인데 확대하면 멀리 있는 작은 돌멩이까지 선명해요. 큐리오시티는 원래 설계 수명이 2년이었는데 10년 넘게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인데 이상하게도 가장 강한 바람이 붑니다. 풍속이 시속 2000km를 넘는데 받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9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찍은 사진엔 대암점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있었는데 몇 년 후 허블로 다시 봤을 때 사라져 있었어요. 2020년 12월엔 또 새로운 대암점이 나타났죠. 목성 대적점처럼 수백 년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천왕성은 아예 옆으로 누워서 굽니다. 자전축이 98도나 기울어져 있어서 마치 공이 굴러가듯 태양 주위를 도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과거에 지구만 한 천체와 충돌했을 거란 추측이 유력합니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찍은 사진을 보면 푸른빛을 띠는데 대기 중 메탄 때문이죠. 희미한 고리가 있고 표면엔 오로라가 빛나는데 극지방이 아니라 이상한 위치에 나타납니다. 명왕성은 2006년 외소행성으로 강등당했지만 2015년 뉴 호라이즌스가 보낸 사진들은 놀라웠습니다. 표면에 거대한 하트 모양 지형이 발견됐는데 스푸트니크 평원이라 명명된 이곳은 질소 얼음으로 덮인 광활한 평원이에요. 높이 3,500m에 달하는 얼음산들도 솟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에서 세 번째 행성이자 생명체 존재가 확인된 유일한 곳입니다. 현대 위성이 찍은 지구 사진들은 정말 아름다운데 푸른 바다, 초록 대륙, 흰 구름이 어우러진 모습은 우리 행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주죠. 2020년 12월엔 위성이 개기일식을 포착했는데 달 그림자가 지구를 가로지르는 게 거대한 눈동자 같았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논란입니다. 2011년 3월 러시아 위성 엘렉트로가 찍은 지구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나사 사진에 필적하는 어쩌면 더 놀라운 디테일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진이 더 정확하고 나사가 안 보여준 뭔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죠. 색상이 더 선명하고 대륙 윤곽이 더 뚜렷했거든요. 그런데 나사는 즉각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엘렉트로의 촬영 방식과 색상 보정이 실제와 다르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자기들이 더 정확하다며 맞섰고 이 논쟁은 지금도 해결 안 됐습니다. 정확히 뭐가 다른지, 왜 그렇게 달라 보이는지, 나사가 왜 강하게 부인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죠. 혹시 우리가 아는 지구 모습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류는 태양계를 탐사하며 놀라운 발견을 이뤄냈지만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아직 너무 멉니다. 거리가 약 4.24광년인데 현재 그쪽으로 향하는 보이저 탐사선들은 도착에 수만 년 걸립니다. 그런데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란 계획이 있어요. 몇 그램밖에 안 되는 나노 탐사선에 얇은 돛을 달아 지구에서 쏘는 초강력 레이저로 가속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론상 광속의 20%까지 가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속 2억 1,500만 킬로미터란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이렇게 하면 20년에서 25년 안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됐거든요. 그곳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외계 행성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이 오면 함께 보게 될 겁니다.